오늘 탐구할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거제 흐름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유경선 기자 자리에 앉아서 한번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라서 한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직 상실령을 받은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이 시점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이런 면에서 한번 다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하튼 승리 여운이 가시기 전에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건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령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 함께 휘청이고 있는 보수 유력 주자들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전에 보수 재편론이 돌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시나리오하에 진행됐던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도영 체제가 붕괴가 되면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안철수 의원 등을 끼워 넣어서 탄핵 이후 윤석열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를 재건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이게 좀 한번 어그러졌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임기 마치겠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보수 재건은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수 쪽에서 일단 오 시장의 당선 무효형을 대단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어려워진 보수 재건 상황, 그 다음에 이 보수 재건을 축으로 지목됐던 보수 주자들의 처지, 이런 것들을 오늘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세훈 시장 재판부 판결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벌금 1,000만 원은 1심 재판부가 혐의를 매우 무겁게 봤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엄한 형을 내린 핵심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일단 진짜 좀 배경을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째 포인트로는 돈이 오간 기록이 이제 너무나 확실하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서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이제 혐의인데, 재판부는 이 중에 2,100만 원은 5회차 여론조사 부분을 유죄라고 인정을 한 사실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하던 그 시점 당시가 상황을 보면 경쟁 상대이던 나경원 의원에게 굉장히 뒤처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사정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고요. 당시 이제 당내 지지는 좀 약하지만 그나마 어떤 인지도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여론조사에 매달렸던 그런 정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만나서 또 여론조사나 선거 전략을 상의한 이런 정황도 폭넓게 좀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포인트가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대납된 걸로 인정되는 그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이잖아요. 이 액수가 적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도하거나 공표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행위를 사실상 뒤에서 어떻게 보면 조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이제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오세훈 시장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역임하면서 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본인이 오세훈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네, 뒤에도 이제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죄질이 안 좋다.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판시를 한 점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포인트들이었던 것 좀 같습니다. 눈에 띄는 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오세희장 측은 이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아직 이제 어느 쪽이나 그렇겠지만 법정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유경선 기자 얘기했듯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돼서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1심이 우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과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633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원래 이제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있는 그런 훈시 규정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기소된 그 특검의 이제 특검법에는 이게 아예 강행 규정에 가깝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1심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2심은 그 1심 후에
3개월 안에 그다음에 이제 3심 대법원 판단도 그 3개월 후 안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단순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7월에 이제 1심이 나왔으니까 항소심이 10월이고 대법원 판단인 상고심이 이제 내년 1월 정도인 거죠. 그래서 내년 1월에 만약에 대법원 판단으로 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4월에 보통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내년 4월에 바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사람들 저도 이제 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는데 다들 좀 선거 다음에 누가 나올까 벌써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오 시장은 아직 이게 무죄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있는 거니까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 같고요. 1심이 뒤집힐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3심까지 가도 100만 원 밑으로 나오기 힘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 촉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 뭐 국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이 좀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관련해서 검찰 출석하면서 자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이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무죄 관련한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근거로 좀 이런 오세훈 시장 사건도 좀 무죄로 뒤집힐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다른 점이 이제 오 시장의 어떤 공소 사실에는 그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그 대납한 그 금전거래 기록이 이제 직접 계좌에 돈이 오고 간 그게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기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 여론조사를 어떤 지시했다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동기와 그 다음에 이제 오 시장이 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그 측근들이 뭐 명태균 씨에게 메시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증거로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김건희 여사의 케이스와는 달라서 이게 좀 뒤집히기 어렵지 않을까 좀 봅니다. 저도 이게 좀 주말에 관심 있게 본 뉴스였는데 그 우리가 그 극우보수 그 농객이라고 하는 서정욱 변호사들을 아시죠? 그분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하신 말씀 보고 굉장히 좀 저 눈이 번쩍 띄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다. 오 시장은 시장직 사수에 전념할 것이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원래 특검은 두루뭉술하게 10번에 걸쳐 3,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법조계 천재래요. 이분이 조영우 판사라는 분이 법조계 천재로 소문난 분인데 이분이 금액이 어떻게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5개를 빼고 5개만 2,100만 원으로 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놔서 오 시장도 불안하다. 자기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아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분 김건희도 옹호했던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상황이 쉽지 않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걸 온라인에다 썼거든요. 막 팡팡팡.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를 잠깐 도입부부터 들어갔는데요. 오세훈 시장이란 인물이 서울시장만 5번 된 그 분입니다. 그래서 뭐 공과가 있겠지만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극적인 부진과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그 시작은 1991년 유명했던 일조권 소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표현 빌자면 뭐 별의 순간이었던 뭐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인천에 이제 경남 아파트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일조권 소송을 벌였어요. 그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올라가면서 너무나 일조량이 줄어드는 그래서 한낮에도 뭐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했는데 그때 33살의 변호사이던 오세훈 변호사, 당시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억 원 배상금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조권이라는 게 헌법상의 환경권으로 인정되는 판례를 만들어냈고 이 이후로 환경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 환경운동연합 창립에 참여를 하고 뭐 민변에서도 환경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등 한동안은 지금 모습에서는 좀 연상이 좀 어렵지만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일조권 소송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그 예전에 그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이걸 사실은 어렸을 때 꽤 좀 즐겨서 봤던 프로그램이고 이때 이제 변호사 출신 방송인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사례가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흔하지 않았던 시절인데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이라 사실 저도 오세훈 시장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인물이지만 이제 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참에 사실 좀 자세히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조권 소송을 이겨서 단숨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그 젊은 30대 초반의 변호사가 이제 되게 유명한 인물로 이제 좀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변호사였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오 시장이 최근에도 인터뷰하면서 그때 이제 좀 회상을 하기로는 자기가 원래 법률 용어를 쓰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안 쓰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고 PD가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 출연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고 당시에 그 김보은 양 사건, 그러니까 근친 성폭행 사건에서 이제 승소한 그 배금자 변호사와 오세훈 변호사를 이제 투톱으로 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도 그 화면이 론칭이 어른어른 거예요. 됐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작으로 방송 진행을 좀 많이 도맡기 시작했는데, 가장 좀 유명한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한 1년 좀 넘게 오세훈 시장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유명세를 얻어서 정수기 광고와 남성복 브랜드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6년에 한국 미혼 여성이 가장 사귀고 싶어하는 유부남 설문조사에서 1위를 했었다고 아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조사 보면서 너무 이상했던 게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왜 설문조사인데. 유부남을 사귀고 싶어하는 조사를 네, 하는지 그 당시 참. 감성인 거죠. 네. 약간 좀. 아니 내가 그 시절 지냈는데 그건 좀 그 당시 감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그 오세훈 변호사가 그 어쨌든 이 저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스타 변호사가 맞았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에서 가만두지를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전단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들도 많이 하는데, 오세훈 변호사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쌓이고, 그래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제 여당이 새천년민주당,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래서 여야가 그 젊은 피를 끌어들이는 데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미지가 일단 너무 좋았죠. 뭐 젊고 뭐 키도 크고 또 뭐 외모도 되게 좀 뭐 호평을 좀 받고 있었고, 뭐 변호사의 뭐 환경 운동하고, 뭐 진짜 아까 뭐 서영 기자도 말씀해주셨지만 최정상급 연예인들이랑 나란히 하는 뭐 광고도 찍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그 개혁 이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정치인들을 영입하는 그런 경쟁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민주당은 뭐 이인영 그리고 뭐 우상호 이제 이런 이름들이 정치권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맞서서 한나라당은 뭐 오세훈 그다음에 뭐 원희룡 이제 뭐 이런 이름들을 당시에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여기저기서 굉장히 러브콜이 많았는데 이회창 총재가 설득을 해서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됐고, 굉장히 또 좋은 선거구인 서울 강남구 을에 출마를 해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 제가 2000년도에 국회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야가 땡기잖아요. 이제 지금 돌아보면 새천년 민주당에 간 그 젊은 의원들은 거의 다 이제 운동권 출신, 학생회장 출신들이 많았고, 그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그 좀 개혁적이고 좀 참신한 이미지긴 하지만 정통 운동권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았던가.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 얘기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운동을 하긴 했어요. 네. 열심히 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잠시 하긴 했었고, 이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그때 사석에서 만나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삼김 정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한나라당에 왔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건 분명히 맞고.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구를 좋은 데 주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너무 좋은. 그다음에 원희룡 그 전 장관도 민주당에서도 오라고 했어요. 원희룡 전 장관은 심지어 운동권도 운동을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제주도로 출마해라. 근데 이제 본인은 큰 물에서 놀고 싶으니까 서울을 제시한, 그러니까 목동을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뭐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시 그 정치적 이익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만큼 그분들이 상품 가치가 높았다 이런 면에서는 제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입성한 뒤에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정치 한 번 하고 출마 안 하면서 이제 만들고 가가지고
의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자신이 만든 그 법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게 이게 이제 그 100만 원,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초선 의원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마를 선언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이제 국회 정개특위 간사를 맡아서 만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그러니까 오세훈 3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정안을 그때 통과를 시켰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상실한다는 그 조항이 이때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정치자금법 당시 33조 조항에 이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뭐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명될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조항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행 정치자금법 57조로 또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만든 그 오세훈법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이 법이 지금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인생을 좀 좌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뭘 많이 했냐면 그 선거 때 전에도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후원회라는 걸 많이 하는데 뭐 의원회관에서도 하고 하면 열면은 뭐 이제 의원들이 가서 품앗이로 돈 얼마씩 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걸 없앴고 의원들이 뒤에 사석에서 이제 아이 돈 없어 죽겠다고 오세훈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걸 전 좀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그 오세훈법으로 본인이 나중에 제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정치적 자산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지금은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